지금 차병원과 차바이오 그룹에는 종합병원과 여성병원, 의과학대학교, 바이오기업, 세포치료제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 일본에서 의료사업도 합니다. 지난해 이 그룹 상장사의 연결 매출은 1조 268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시작은 대학병원도 제약회사도 아니었습니다. 1960년 서울 중구초동에 문을 연 작은 차산부인과였습니다. 그 산부인과는 어떻게 65년 만에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영상은 병원이 몇 개로 늘었는지를 세지 않습니다. 한 분야에서 얻은 기술이 어떻게 다음 산업으로 계속 넘어갔는지를 따라갑니다. 질문은 4개입니다. 첫째, 왜 하필 난임이었을까? 둘째, 난임 기술이 어떻게 세포치료제로 이어졌을까? 셋째, 한국 병원이 어떻게 미국 병원을 운영하게 됐을까? 넷째, 지금 이 그룹의 성장 공식은 무엇인가? 이 4질문을 순서대로 따라가면 65년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먼저 창업자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 그룹을 만든 사람은 차광렬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차경섭입니다. 1960년 차경섭 박사가 서울 중구초동에 차산부인과를 열었습니다. 평안북도 선천 출신으로 개원한 뒤에도 40년 가까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1998년에는 아들과 함께 사제 400억 원을 재단에 냈고 2005년에 무궁화 훈장을 받았습니다. 2017년 99살로 별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원 연도가 아닙니다. 차병원의 첫 전문 분야가 처음부터 여성의학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그룹의 이후 사업이 전부 그 한 줄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1984년 차광렬 회장이 서울 역삼동에 강남차병원을 세웁니다. 이때 택한 전략이 이 그룹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모든 진료과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큰 병원들과 정면으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출산, 난임을 깊게 파는 전문병원으로 갔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니치 전략입니다. 큰 병원과 같은 길이 아니라 더 좁고 깊은 길을 택한 겁니다. 당시 한국에는 여성 전문병원이나 난임센터라는 개념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크게 보지 않던 자리를 먼저 깊게 들어간 것이고 이게 이후 40년의 출발선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차병원은 난임과 생식의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키웁니다. 이 시기에 다룬 기술을 3갈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시험관하기 시술입니다. 처해에서 수정시킨 배아를 다시 자궁에 넣는 기술입니다. 둘째,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입니다. 난자와 정자를 얼려두고 필요할 때 녹여 쓰는 기술입니다. 셋째, 미세정자 주입술과 착상 전 진단입니다. 정자 하나를 난자에 직접 넣고 배아 단계에서 유전 질환을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지나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다루는 대상이 전부 세포라는 점입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기술이 아니라 세포를 꺼내고 고르고 얼리고 녹이는 기술입니다. 훗날 바이오 사업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차병원은 난임 진료를 일반 산부인과 진료와 분리해 별도의 여성의학연구소를 운영합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임신한 환자를 마주치는 것이 난임 환자에게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공간 분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걸 단순한 시설 확장으로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진료를 질환 중심에서 환자 경험 중심으로 나눈 겁니다. 같은 병을 보는 곳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아니라 그 병을 가진 사람이 어떤 공간을 지나가게 되는지를 설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가 연구에도 이득이 됐습니다. 난임만 보는 조직이 따로 생기면서 배아와 생식세포를 다루는 인력과 장비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후 여성의학연구소는 차병원의 핵심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확장이 시작됩니다. 1995년 분당차병원, 1997년 포천중문의과대학교, 1999년 구미차병원, 이듬해 대구차병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병원을 하나씩 늘렸다는 게 아닙니다. 병원과 대학이 한 그룹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보는 병원, 의사를 키우는 대학, 연구하는 연구소가
하나의 생태계로 묶이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세포치료제 이야기에서 분명해집니다. 연구실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임상으로 옮기려면 환자를 보는 병원이 필요하고 그 임상을 설계할 사람은 대학이 키웁니다. 이 삼각형이 훗날 산하견병이라는 이름으로 커집니다. 1999년 5월 차병원은 미국 뉴욕의 불임치료센터를 씁니다. 회사는 이를 컬럼비아 대학과 공동으로 설립한 센터로 소개합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위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시 한국은 대부분의 선진 의료 기술을 미국에서 배워오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난임이라는 한 분야에서는 반대 방향의 시도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쌓은 시술 경험을 들고 미국 시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규모로 보면 작은 센터 하나입니다. 다만 이게 5년 뒤 미국 종합병원 인수로 이어지는 복선이 됩니다. 해외에 나가는 방식을 이 시점에 이미 정한 것입니다. 환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현지로 들어간다. 2002년 차바이오텍이 설립됩니다. 병원 그룹이 왜 바이오 기업을 만들었을까요? 답은 앞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난임의학에서 이미 오랫동안 다뤄온 것이 난자와 배아, 세포 배양, 세포 동결, 유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확장 방향이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난임에서 줄기세포로, 줄기세포에서 면역세포로, 면역세포에서 세포치료제로 갑니다. 이 대목의 핵심 문장은 이렇습니다. 차바이오의 출발점은 제약회사가 아니라 난임 연구실이었습니다. 제약회사가 신약을 만들려고 세포를 배운 게 아니라 세포를 다루던 사람들이 치료제로 넘어간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르면 잘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 회사가 오래 쌓은 것은 합성이 아니라 세포를 살려서 다루는 기술입니다. 2004년 차병원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장로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이 그룹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매각한 쪽은 미국의 대형 병원체인 테넷 헬스케어였고 인수 주체는 차 헬스 시스템스였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금액은 약 6,900만 달러입니다. 이 장면의 의미를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병원에 미국 환자를 불러오는 의료관광이 아닙니다. 아예 미국 현지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 자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지금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 이후 해외 사업의 기준점이 됩니다. 호주와 싱가포르, 일본으로 넓어지는 출발점입니다. 회사는 현재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를 7개 나라 96개 기관이라고 밝힙니다. 한국과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입니다. 이 숫자는 회사가 공개한 자료 기준이고 기관을 세는 기준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보다 구성을 보는 게 정확합니다.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호주에서는 난임 클리닉 체인을, 싱가포르에서는 의료그룹을, 일본에서는 세포 관련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해외 사업의 상당 부분이 난임과 세포에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무 병원이나 사들인 게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를 해외에서 다시 한 겁니다. 이게 이 그룹 해외 확장의 성격입니다. 이제 이 그룹의 가장 단단한 성과를 말하겠습니다. 2014년 차병원 이동률 교수팀이 미국 연구자 로버트 란자와 함께 성인의 피부세포로 복제 줄기세포주를 만들었습니다. 35살과 75살 성인의 세포였습니다. 논문은 셀 스템 셀에 실렸습니다. 그 전에 미국 오리건대 팀이 같은 일을 했지만 사사나와 신생아의 세포를 썼습니다. 살아있는 성인 세포로는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환자 본인의 세포로 그 환자에게 맞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쓸 수 있는 세포를 성인 환자에게서 직접 얻는 길입니다. 해외 줄기세포 학자도 기술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난자 확보와 효율은 한계로 함께 지적됐습니다. 2014년 5월 판교에 차바이오 컴플렉스가 문을 엽니다. 지상 8층, 지하 5층, 연면적 2만 평, 투자 2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줄기세포와 유전체 연구소, 동물시험센터, 계열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의학교육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이 이 그룹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산업은 바이오기업, 학교는 차의과학대학교, 연구는 연구소, 병원은 차병원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 축을 한자리에 모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연구실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동물시험과 임상, 생산까지 끊지 않고 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세포치료제는 특히 이 연결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기 때문에 옮기는 시간과 거리 자체가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연구실과 병원이 멀면 못하는 실험이 생깁니다. 2024년 10월 차바이오 컴플렉스 안에 글로벌 난임 트레이닝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약 100평 규모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앞의 이야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호주와 일본, 미국, 싱가포르, 그리고 난임 의료가 부족한 나라의 의료진에게 시술 기술을 가르칩니다. 미세정자 주입술, 배아 생검술, 동결 융해 기술입니다. 앞에서 1999년에 기술을 들고 미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센터 하나였습니다. 25년 뒤에는 여러 나라의 의료진이 한국으로 배우러 오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게 기술 수출의 가장 확실한 형태입니다. 장비나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손기술을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건 그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사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갈래입니다. 첫째, 병원과 글로벌 헬스케어입니다. 국내 차병원 네트워크와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의 의료기관입니다. 둘째,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연구 개발입니다. 셋째, 위탁 개발 생산입니다. 다른 회사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이고 미국 텍사스에 시설이 있습니다. 넷째, 유전체 분석과 재대혈, 세포 보관 같은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난해 연결 매출은 1조 2683억 원으로 전년보다 21.3% 늘었습니다. 성장을 끌어올린 것은 해외 의료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를 정확히 부르면 제약회사가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와 바이오 연구개발, 위탁 생산이 함께 움직이는 복합형입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 투자한 세포치료제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단계를 정확히 말하는 게 이 회사에도 좋습니다. 임상에 들어간 것은 자가 NK세포 치료제입니다.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꺼내 배양해 다시 넣는 방식이고 2020년에 첫 단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자체 배양 기술로 세포수를 크게 늘리고 활성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CAR-NK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에 표적 인식 장치를 붙이는 기술인데 이건 아직 전임상입니다. 올해 4월에 독일 밀텐이 바이오텍과 벡터 공급 협력을 맺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대대혈에서 얻은 줄기세포로 만드는 만성요통 치료제도 초기 임상을 마쳤습니다. 20년 넘게 투자해온 분야이고 지금은 연구에서 임상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올해 움직임은 확장보다 집중에 가깝습니다. 3월에 새 대표이사로 차원태가 취임했습니다. 차경섭의 손자이고 차광렬의 아들입니다. 예일대학에서 공공보건학 석사를, MIT에서 경영대학원을 마쳤고 로스앤젤레스 병원과 차의과학대학교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아닌 사업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열 벤처 캐피탈과 백신 개발사 지분을 넘겼습니다. 반대로 새로 들인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카카오 헬스케어의 경영권을 확보했고 같은 시점에 카카오가 차바이오텍 유상증자에 300억 원을 넣었습니다. 서로 지분을 주고받는 동맹입니다. 그리고 판교에 K바이오 CIC라는 개방형 연구허브를 올해 하반기 가동할 계획입니다. 노바티스 한국법인과 서모피셔, 연세대 기술지주가 참여를 밝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차병원의 성장 공식은 세 문장입니다. 첫째, 좁은 분야부터 깊게 들어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난임으로. 둘째, 진료에서 얻은 기술을 연구산업으로 확장했습니다. 난임에서 세포로. 셋째, 국내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해외 의료 네트워크로. 그래서 이 그룹의 확장은 전혀 무관한 사업을 계속 사들인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이 생명과 세포라는 한 축에서 옆으로 넓어진 구조입니다. 1960년 서울 초동에서 시작할 때 이 산부인과에는 바이오 기업도 의과대학도 미국 병원도 없었습니다.
출발점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었습니다. 그 분야를 깊이 연구하면서 난임으로 들어갔고 난자를 다루면서 세포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세포를 다루던 기술은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연구로 확장됐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세포 기술이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쓰이는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이 그룹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남는 것을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65년 동안 이 그룹이 바꾼 것은 사업의 종류가 아니라 같은 축의 깊이였습니다. 난자를 다루던 손이 세포를 다루게 되고 세포를 다루던 조직이 치료제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를 오래 파면 그 분야가 다음 분야를 데려온다는 것, 그게 이 65년의 기록입니다. 이 영상은 전자공시 실적 자료와 국제 학술지 논문, 정부 공공기관 자료, 그리고 언론 보도를 근거로 했습니다. 회사 자체 연혁이나 발표가 유일한 출처인 항목은 화면에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임상시험 단계의 치료제는 허가된 치료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특정 의료기관의 이용을 권하거나 만류하지 않습니다.